저는 27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80세 이상 한국인의 절반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치매의 진짜 원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치매의 원인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대한민국의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치매의 진짜 원인을 모른다면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잘못된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하려 애쓰다 결국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은 필수입니다. 지난 60년간 의료계가 믿어왔던 치매 원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충격적이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치매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20년 이상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을 개발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30년 전 의대생이었을 때부터 베타아밀로이드 가설은 정설처럼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이 가설에 사로잡혀 수백조 원의 연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0건이 넘는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제가 인턴 시절에 만났던 경우입니다. 당시 75세였던 박 선생님은 정상보다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심각한 치매를 의미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인지 기능은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둑도 잘 두셨고 신문도 유창하게 읽으셨습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68세의 한 환자는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죠. 이처럼 모순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그들을 그저 예외적인 경우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이것이야말로 베타아밀로이드 가설의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최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연구원 IBS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치매의 진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이 연구는 전 세계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팀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계속되는 사례, 그리고 베타아밀로이드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짜 주범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비젠츠니리의 중증 반응성 별세포였습니다. 별세포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뇌에는 신경세포 외에도 별세포라고 불리는 또 다른 중요한 세포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별세포라고 불립니다. 평소에는 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좋은 세포들입니다. 별세포는 뇌의 관리인과 같습니다.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에 관문 역할을 합니다. 정말 필수적인 세포들이죠. 하지만 독성 물질을 만나면 이 별세포들은 크기가 커지고 가지를 뻗으며 수가 증가하여 그 성질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마치 착한 사람의 성격이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별세포를 반응성 별세포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반응성 별세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성 물질이 제거된 후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증 반응성 별세포와 시간이 지나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연구 결과 이러한 손상은 바로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MIOB라는 효소를 과도하게 생산하여 그 결과 과산화수소라는 다량의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죽입니다. 제가 최근에 치료했던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의 치매 병력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일했으며 최근 급격한 기억력 저하를 겪었습니다. 검사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발생이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존 치료법 개발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목표물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서 연기만 끄려 하고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이 실험에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표적으로 삼았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과산화수소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만으로도 손상의 진행을 현저히 늦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베타아밀로이드 치료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었던 명백한 효과였습니다. 더욱이 이 연구는 동물 실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환자의 사후 부검에서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이론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연구팀의 전희정 선임 연구원은 스트레스, 뇌 손상,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뇌 독성 물질에 의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증 반응성 별세포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뇌세포를 파괴하는 걸까요? 제가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별세포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별세포의 수도 이와 비슷합니다. 별세포는 신경세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모릅니다. 별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양 공급 역할을 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총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별세포는 혈액에서 포도당을 가져와 신경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둘째, 청소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가 활동 중에 생성하는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집 청소부와 같죠. 별세포는 특히 잠자는 동안 밤에 활동하여 뇌를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숙면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입니다. 셋째,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에 관문 역할을 합니다. 혈뇌 장벽을 만들어 해로운 물질이 뇌로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넷째, 신경 전달 물질 농도를 조절합니다. 신경세포 간의 원활한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다섯째, 면역 기능도 담당합니다. 뇌에 염증이 발생하면 별세포는 면역세포와 협력하여 염증을 제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별세포가 왜 나쁜 세포로 변하는 걸까요? 핵심은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별세포는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화학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에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별세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크기가 커지고 더 많은 가지를 뻗습니다. 이것이 반응성 별세포의 시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성 별세포는 뇌를 보호하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됩니다. 뇌가 손상되면 별세포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위로 몰려듭니다. 마치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처럼요. 바로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별세포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만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장기화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려다 결국 자신도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상 별세포보다 3로업에 더 큽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정말 거대해 보입니다. 둘째, MAO-B라는 효소를 정상 별세포보다 11, 20배 더 많이 생산합니다. 셋째, 다량의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합니다. 인터루킨-1, 종양괴사인자 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생산하여 뇌 전체에 염증을 퍼뜨립니다. 넷째, 가장 치명적인 특징인 과산화수소를 생산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제이며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상처 소독에 사용되는 바로 그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런 독성 물질이 뇌에서 생성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또 다른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58세 초의 선생님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급성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의 기억력은 급격히 저하되었고 결국 조기 발병 치매로 진단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62세의 김 환자입니다. 이분은 심각한 교통사고 후 뇌진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6개월 후부터 그의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생성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서서히 그의 뇌세포를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뇌세포를 죽이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MAO-B 효소의 과잉 생산입니다. MAO-B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정상적인 효소이지만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합니다. 2단계는 과산화수소 생산입니다. 과도한 MAO-B 효소 활동은 부산물로 다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뇌세포를 죽일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정상적인 뇌에서도 소량의 과산화수소가 생성되지만 항산화 시스템이 이를 중화시킵니다. 하지만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서는 과산화수소 생산이 항산화 능력을 초과합니다. 3단계는 주변 뇌세포의 사멸입니다. 과산화수소는 확산성이 높아 중증 반응성 별세포 주변의 건강한 신경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신경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파괴하여 결국 세포 사멸로 이어집니다. 4단계는 연쇄 반응입니다. 죽은 뇌세포는 추가적인 독성 물질을 분비하여 주변의 별세포를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형시킵니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의 특정 영역이 점점 더 손상되고 결국 치매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손상되면 기억력 저하로, 언어 관련 영역이 손상되면 언어 장애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흥미롭게도 과잉 반응성 별세포는 모든 뇌 영역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부 영역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며 해마나 측두엽과 같은 인지 기능 관련 영역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연구진들의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서 MAO-B 효소만 억제하자 과산화수소 생산이 크게 줄어들고 뇌세포 손상이 예방되었습니다. 이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치매의 진짜 원인, 무엇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만드는가? 그렇다면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걸까요? 연구팀에 따르면 스트레스, 뇌 손상, 바이러스 감염, 유해 물질 노출, 산화 스트레스 등 5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각 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스트레스 원인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화되면 뇌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은 후바야세의 사업가 팩스턴 씨였습니다. 그는 회사 재정난으로 3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과 우울증만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뇌 염증과 인지 저하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염증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이때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하교세포가 활성화되어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유발 물질이 별세포를 과잉 활성화시켜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형시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 뇌졸중, 뇌출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뇌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 부위 주변의 별세포가 반응성 별세포로 전환됩니다. 특히 가벼운 뇌진탕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증상이 경미하여 간과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 깊숙한 곳에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서서히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0세의 한 환자는 10년 전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뇌진탕으로 진단받았죠. 최근 그의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검사한 결과 초기 치매로 진단받았습니다. 과거의 뇌 손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뇌에 염증을 일으켜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바이러스성 뇌 염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직접 침투하지 않더라도 면역계의 과잉 반응으로 인해 뇌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사이토카인 과민증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염증 유발 물질이 별세포를 과잉 활성화된 별세포로 변형시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유해물질 노출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중금속 살충제, 플라스틱 첨가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질이 혈뇌장벽을 통과하여 뇌에 축적되면 별세포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위험합니다. 알루미늄은 매우 작기 때문에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혈뇌장벽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높은 노출 위험을 갖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알루미늄도 주의해야 할 독성 물질입니다. 알루미늄 조리기구, 호일 등과 같은 물품을 통해 알루미늄에 노출될 수 있으며 뇌에 축적되어 별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수은, 납과 같은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과도한 활성산소, ROS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 능력은 감소하고 ROS는 증가하여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흡연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어 다량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자외선 노출도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도 문제가 됩니다. 트랜스 지방과 과열된 기름에서 나오는 물질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수면 부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에 독성 물질이 쌓여 별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인공지능 부족도 문제입니다. 콩기떡과 같은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성장과 분비를 촉진하여 뇌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운동 부족은 뇌의 항산화 능력을 감소시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나이 자체도 위험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어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항산화 효소의 활성도 감소하여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유전적 요인도 역할을 합니다. A4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항산화 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으면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뇌를 지키는 방법, 과학적으로 증명된 10가지 전략. 그렇다면 이 다양한 원인들로부터 어떻게 우리 뇌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근. 제가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증명된 것입니다. 첫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통제할 방법은 있습니다. 명상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일 20분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심호흡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입으로 8초 들이마시고 8초 참고 8초 내쉬는 호흡만으로도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성인은 하루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뇌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7시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자연의 한구울제라 불릴 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특히 유익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집안일, 걷기, 수영 등을 하루 30분, 주 회 이상 실천해 보세요. 가볍게 땀이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심하세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주 2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섭취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생성하는 과산화수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최고의 항산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만 마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비슷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과일도 뇌를 보호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포도, 아몬드, 피스타치오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하지만 녹차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녹차도 매우 좋습니다. 이크티오스라는 항산화제가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2-3잔 마셔도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세요. 강황도 주목할 만한 식품입니다. 뇌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커큐민 성분은 카레나 강황차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자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생선이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2번 섭취하세요.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약 1000mg이 권장됩니다. 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 유발 물질입니다. 특히 흡연은 뇌세포 생성과 중증 반응성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점심시간만이라도 줄여보세요.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절제가 중요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섯째,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유해물질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가세요.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KF9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가정 내 공기청정기 사용도 권장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드는 것을 피하세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와 같은 화학물질은 뇌의 독성을 일으킵니다.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을 줄이세요. 특히 산성 음식을 조리할 때는 스테인리스나 세라믹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일곱째, 뇌활동 강화입니다.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은 뇌 가소성을 높여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독서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소설이든 전문 서적이든 읽는 동안 상상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어, 악기, 컴퓨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은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퍼즐이나 보드게임도 좋습니다. 바둑, 체스, 장기, 십잡과 말풀이 같은 게임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여덟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전화 통화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취미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권장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 또한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아홉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모두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 120 이하, 이왕이 혈압 80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공복 혈당 100ml, 식후 혈당 141mg를 유지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mg, LDL 콜레스테롤 141mg를 목표로 하세요. 10번째 단계는 보충제 섭취입니다.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되지 않는 영양소는 보충제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1000일 2000 단위를 섭취하세요. 비타민 D12도 필수적이며 특히 채식주의자와 노인에게 결핍되기 쉽습니다. 하루 약 10욱이면 충분합니다. 퀸자임 Q10도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생성을 지원하며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이 모든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시작하여 습관을 만들면 해낼 수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희망, 예방 가능한 미래.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60년간 의학계를 지배해온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틀렸고 치매의 진짜 원인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치매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원인을 알았으니 효과적인 예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미래의 치료법은 이제 표적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와 달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한 예방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항산화제 보충, 숙면과 절주,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 뇌활동 유지, 사회적 관계 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충제 추가 섭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27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배운 것입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고 예방책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과 5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치매 환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한다면 이 암울한 전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평생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실천을 시작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잠을 자세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담배와 술을 끊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대한민국의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기적을 발견했으니 이 발견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평생 건강한 뇌를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창준 단장님과 전희정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류은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치매를 극복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더 힘을 내서 계속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